안녕하세요, 방출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할게요.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을 보면 다양하게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도로, 하천, 국어, 제방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허가나 또는 점용허가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국유재산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 명기되어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잘 간과하면 기본적인 건데 간과하고 그냥 뭐 도로 뭐 하천 국어 뭐 점용어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것들보다도 조금 그 내용을 알고 간단하게라도 내용을 알고 이게 여기서 나온 뿌리가 여기 있구나라는 걸 아시면 조금 편하실 겁니다. 공부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저 교재를 판매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고 문자로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한번 볼게요. 제 교재를 먼저 볼게요. 여기서 여러분 대박이 나올 수가 있어요. 특히 요런 이제 그 하천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아니면 국어 이런 제방 등을 통해서 우리가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아주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짚어볼게요. 굳이 뭐 이건 깊이 알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원래는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요렇게 이제 그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를 정리해드렸듯이 이번 시간에는 다음 시간부터는 요거 도로에 대해서 그죠? 도로 총정리 시간으로 해서 위에 표처럼 이렇게 우리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죠. 도시지역인지 비도시지역인지 통과도로인지 막다른 도로인지 분양 목적의 뭐 도로인지 사업성 도로인지 점용이 뭐 농어촌 정비처로인지 개발행위가 도로인지 건축법상 도로인지 지목이 도로인지 지목이 도로가 아닌 경우가 있고요. 현황 도로인지 사실상 도로인지 지목이 도로이면서 지분인지 그죠? 지목이 임야이면서 또 도로인지 그리고 또 지목이 뭐 임야이면서 또 지분인지 하여간 뭐 상황 케이스마다 많이 공부해야 할 사항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시간 되면 요것을 위에 표처럼 이렇게 개발행위 우리 이제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듯이 제가 한번 또 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자 오늘이 477강이죠. 이게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지금 2분이 안 되면서 477강. 우리가 이제 국유재산법을 보면 국유재산법에 보면 이제 뭐 사용허가 그죠? 또는 뭐 매수신청 이런 것도 있어요. 국유재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이라고 하죠. 그죠? 행정재산은 원칙은 매각이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예외도 있죠. 그죠? 예외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국가에다 이제 매수 신청을 하는 거, 국가에서 이제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파는 것들, 요런 것들을 바로 일반 재산에 속하는 잡종 재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매수 신청이 가능하고, 안 되는 것 4가지 외에는 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 4가지 외에는 다 가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대박이 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뭐 기타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써놨어요. 이렇게요. 뭐 사용료는 뭐 개별기니까의 5%고 뭐 경작용은 1%, 주거용은 2%, 뭐 사회복지용은 2.5%, 소상공인 직접 사용은 3%, 뭐 이런 것들 제가 써놨는데 한번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읽어보십시오. 근데 이제 이런 거 이제 국어점용어가 예를 들어서 20-41192 제가 이게 맹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20에 뭐야 이거 어디 갔냐? 요걸 설명드리면서 경기도 평택시도 설명드렸나? 요걸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봐야 되겠다. 전달 들어볼게요. 요걸 설명드리면서 그래서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저기로 봐야 되겠다. 제가 복사를 해서 잠깐만요. 이 주소 잠시만요. 이게 제가 헷갈려 여러분들한테 좀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좀 빨리 진행할게요. 복사를 해서 여기 부동산 종합
포털이라고 있어요. 경기도. 여기서 검색하시면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 아주 편하게 잘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거 설명드리면서, 요게 이제 국어라고 했잖아요. 요것도 국어고, 그죠? 요것도 국어고, 요것도 국어다. 요것도 국어다. 국가 땅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요. 전 강의 때. 요런 것들이 다, 표시를 해보면, 요렇게 다 국어다. 요것도 이렇게 다. 요것도 국어고, 요것도 국어고, 요것도 국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땅이다. 이게 바로 국어 점용 허가죠. 국가 땅이 내 앞 땅을 가로막고 있어도 이건 내 땅은 맹지가 아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국어는 여러분, 이거 볼게요. 요 토지를 한번 볼게요. 요 토지가 이게 경기도 포탈에 들어가면 쉽습니다. 여러분 보기가요. 이거 꼭 한번 보세요. 경기도 쪽은 요걸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국유지. 그죠? 임야이긴 임야인데 국유지고. 그렇기 때문에 국유지도 내가 얼마든지 사용허가 또는 임야 점용 사용허가를 받든지, 그죠? 아니면 국어 같으면 국어 점용허가를 받든지, 그렇게 해서 내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국어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요. 국유재산은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죠? 국유재산법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에 보면 제6조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나와 있죠. 그죠? 제1항에 보면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구분한다. 행정재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일반재산 나와 있는데, 일반재산은 건 행정재산 외에 모든 국유재산을 말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잡종재산. 그 다음에 행정재산은 이렇게 쭉 밑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어는 어디에 속하냐면, 행정재산에는 이제 공공재산, 공공용 재산, 그 다음에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 이렇게 나와요. 그죠? 공공용 재산은 말 그대로 그냥 사무용 그런 것들이고, 공공용 재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하천, 국어, 제방, 항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요게 바로 공공용 재산이에요. 공공용 재산에 뭐가 있다고요? 물론 이제 이것은 법조문에 안 나와 있어요. 도로, 하천, 국어, 제방, 항만 요런 것들이 바로 공공용 재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그죠? 도로 점용허가, 하천 점용허가, 국어 점용허가 이렇게 맞는 거죠. 맡아서 우리가 이제 국가 땅이지만, 행정재산은 원칙은 매각이 안 되잖아요. 원칙은 매각이 안 돼요. 그렇지만 사용허가는 할 수 있다. 사용허가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또는 점용허가를 받아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일반재산, 다시 말해서 아까 잡종재산이죠, 이거. 잡종재산은 임대 또는 매각이 가능하죠. 그죠? 내가 만약에, 하나 예를 들면, 요렇게 이제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이렇게 넓게 돼 있다가 갑자기 쭉 좁아졌어. 이렇게 좁아졌어. 그런데 여기에 이제 건물을 짓고 싶어요. 이게 도로인데, 건물을 짓고 싶어. 근데 여기에 이 부분이 지금 폭이 4m가 돼야 되는데, 또는 2m 이상 돼야 되는데, 폭이 지금 너무 좁잖아요. 근데 이 옆에 요렇게 요만큼이 국가 소유의 국어야. 그럼 내가 이것을 갖다 얼마든지 도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점용허가를 받아서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서 내가 도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천이 나왔으니까 하천 점용허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데서 대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2에1383 구독 시간 2에 1383 빨리 한다고 했으니까 빨리 할게요. 자, 요 물건이거든요. 여러분 요 물건을 딱 봤을 때, 자, 전달 들어볼게요. 이 물건하고 뭐 전혀 관계없는 거야. 이 하천 점용 허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땅이 지금 이 토지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하천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이렇게 하천이라고 해요. 하천이. 흐르고 만약에 이 토지가 지금 경매로 나왔어. 좀 확대해봐야 되겠다. 자, 이 토지가 이렇게 경매로 나왔어요. 근데 여기가 뭐 산이 아니고 여기가 이 일대가 몇만 평이, 이게 만약에 이제 전이라고 합시다. 전.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지금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이렇게 하천이 가로막고 있죠.
하천이 가로막고 있어서 사실은 이게 맹지예요. 그리고 또 고속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맹지인데, 맹지라고 했을 때, 자, 만약에 우리가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서 여기 이렇게 교량을 건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작은 토지일 때는 뭐 수익이 크지 않겠지만, 교량을 보통 한 10m 정도? 15m 정도 건설하는데 한 2억 드나? 2억? 그죠? 교량을 건설해서 국가에 기부 체납하고 내가 이 땅을 개발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작을 때는 큰 돈이 안 되지만, 이게 몇만 평, 만약 몇십만 평이다 하면 다리 하나 놓음으로써 맹지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맹지가 해결되는 거죠. 그러면 이 토지 전체가 가치 상승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죠. 뭐해서 이제 이게 공시지가가 10만 원인데 만약에 다리가 나서 맹지가 해결되면 보통 뭐 2배, 3배는 오르겠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가치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이런 토지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다리를 놨어요, 이분이. 그죠? 여기 보시죠, 여기 교량. 여기 교량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개천이거든요. 이게 도로고 다리를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의 가치는 만약에 이제 이게 뭐 산 밑이 아니고 정말 이게 뭐 개발 가능한 어떤 그런 땅이고 그렇다면 더욱더 좋은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천 점용 허가, 도로 점용 허가 또는 국어 점용 허가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대박을 이룰 수 있다. 좀 내용이 조금 약간 좀 번살았는데 어쨌든 국유재산법을 보면요. 국유재산법을 보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몇 가지 사항들을 적어 놓고, 이렇게, 뭐, 이제 공공재산 보존재산용, 그 다음에 사용허가 방법, 사용료, 그 다음에 일반재산, 그 다음에 하천, 이렇게 이제 소하천, 하천에는 하천이 있고 소하천이 있죠. 그죠? 교량 건설을 통해서 맹지 탈출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국어 점용을 통해서 그게 국가 땅이라면, 국가 소유라면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일반 재산이 아니라 그죠? 뭐라고요? 행정재산이다. 행정재산은 사용허가를 득해야 된다. 또는 점용허가를 득해야 된다. 일반 재산은 우리가 매각이나 그죠? 매각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불화라고 하죠. 보통 불화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행정재산에 대해서 제가 쭉 좀 나열해 놨습니다. 이렇게 행정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해 놨고, 뭐 처분 제한, 그 다음에 사용허가, 그다음에 사용허가 기간, 그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일반재산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도로가 있고 이게 도로예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일반재산이 있어. 일반재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잡종지인 일반재산이야. 그리고 이 뒤에 내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요 국가 땅 때문에 사실은 그죠? 제 땅이 맹지잖아요. 어떤 지적조상. 그런데 나는 이 토지를 국가인 일반재산을 갖다가 제가 그죠? 일반재산을 대부가 아닌 또는 사용허가가 아닌 그죠? 임시사용이 아닌 나한테 팔아주십시오. 내가 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국가에 청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래서 국가는 이걸 판단했을 때, 뭐, 보존의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뭐 다시 행정재산으로 편입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해 당사자한테 파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한테. 뭐, 이 사람하고 관련 없는 저쪽 산 아래에 있는 개똥이가 일반 재산을 산다고 하면, 안 팔겠죠? 이 사람들한테 이해관계인들한테 우선권을 주겠죠. 국가에서도. 그죠? 이 사람 여기를 왜 사, 이걸? 알받게 하려고? 안 팔겠죠, 당연히. 그죠? 안 팔아요. 그래서, 일반 재산의 매각은, 그죠? 여기. 이게 이제 일반 재산이거든요. 일반 재산의 매각은 요 네 가지 빼놓고는, 그죠? 요 네 가지 빼놓고는 다 매각을 하게 돼 있어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 행정재산이 아닌 경우, 그죠? 행정재산인 경우는 매각을 하면 안 되고, 그죠? 일반 재산은 단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매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네 가지가 아니면 네 가지가 아닌 일반 재산은 다 매각이 가능하다. 우리가 일반인들이 살 수 있다. 이해 관계자한테 먼저 우선권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가시는지 모르겠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경매를 제가 이제 그 물건이 하나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제 경매 물건이 있어요. 토지가 있어. 근데 이 앞에 이렇게 일부를
뭐 아무 쓸데도 없는 땅인데 이게 임야인 국가 땅이야, 국가 땅. 그러니까 이 앞에 도로를 내놓고 남은 짜투리 땅이에요. 남은 짜투리 땅이라고. 그래서 요게 이제 경매물권 나왔는데 요게 제가 알아보니까 일반 재산이더라고, 일반 재산. 그래서 이제 일반 재산도 이제 소관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자체인 경우도 있고 국토청인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해양수산부인 경우도 있고 많이 있어요. 소유자가 각 달라요. 각 그 행정관청에 전화를 하셔야죠. 지자체 문의를 전화를 드리면 지자체에서 이것은 뭐 해양수산부 뭐 소관입니다. 아니면 이것은 뭐 어디 소관입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아니면 이것은 국방부 소관입니다. 이렇게 국방부 좀 머리 아파요, 여러분. 국방부 땅은 웬만하면 그냥 지분으로만 사시고 아마 불 안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하면 이분들이 이거 일반 재산이기 때문에 또는 잡종 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매각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매각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매각 가격이 중요한 거죠. 매각 가격은 공시지가로 한다. 그죠?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한다. 그죠?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죠. 그리고 아까 이제 지료를 따질 때는 이 공시지가로 하는 거고, 지료는, 그죠?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지료는 공시지가로 하는 거고, 그다음 매각은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해서 매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매물건 가만히 보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국가에다 불화를 받게 되면, 제가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 토지가 굉장히 넓어지고 좋아져요. 그죠? 좋아져. 물론 지금도 뭐 이렇게, 사용허가,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뭐, 임야니까 점용허가는 아니겠죠. 그죠? 사용허가 있죠, 사용허가.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요것을 제가 불화받으면, 더 좋은 땅이 될 수가 있겠죠. 벌써 16분이 지났네. 10분만 한다는데, 오늘 이렇게 국유재산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짚어봤어요. 그러니까 국유재산법도,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좀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뭐냐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다. 행정재산은 이렇게 나와 있고, 일반재산은 이게다. 그런데 행정재산은 뭐 네 가지로 나누는데, 보통, 행정재산은 원칙은 매각이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각이 되는 것은 일반 재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용 허가 또는 점용허가를 받는 것은 이런 행정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재산에는 공공용 재산에 바로 도로, 하천, 국어, 제방, 항만, 이건 제가 쓴 거예요. 법조문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건요. 이건 법조문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법조문 찾아보십시오. 이건 제가 다른 법률에서 찾아서 쓴 거니까 좀 참고하십시오. 도로 이제 뭐 점용어가 뭐 하천 점용어가 국어 점용어가, 그래서 도로라든가 하천, 국어 이런 데서 특히 하천 점용어가에서 대박이 나올 수도 있다. 그죠? 경매물건에 가끔씩 나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보여드렸죠. 그분이 다리를 노무로 해서 그 가치 상승이 될 수도 있었겠고, 그리고 만약에 그 옆에 산이 아니라면, 산이 아니고 정말 들판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주위에 있는 지주들하고 같이 우리 다리 하나 옵시다. 그리고 다리는 국가에다가 그냥 기부 잔압하고, 우리는 그만큼 더 맹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가 상승이 엄청나게 되겠죠. 뭐 어떤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어쨌든 뭐 이렇게 뭐 별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별 내용은 아닌데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